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JTL 찰스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직원들은 제 생각은 입사하자마자 언제나 우리가 회사를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세로 지내자라는 얘기죠. 뭔 개소리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죠? 왜 우리가 입사하자마자 퇴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애사심은 어디 갔느냐? 요즘 애사심은 뭐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좀 더 마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회사를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회사와 이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만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고 약간 별종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결코 직원을 끝까지 보호해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상황이 왔을 때 직무를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뭐 이런 상황을 결정할 때 회사는 결코 직원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직장들을 옮겨 다니면서 느꼈던 거지만 인수합병을 한 3번, 4번을 했고, 또 합병 당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회사가 공장이 없어져서 뭐 중국을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조기 퇴직하는 걸 봤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뭐 합병설, 뭐 매각설 이런 게 돌았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직원들이 항상 거기서 회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은, 제 생각은 입사하자마자 언제나 우리가 회사를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세로 지내자.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좀 더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한다는 게 무슨 뭐 당장 내가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 내가 당장 입사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직하기 위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력서를 항상 내가 회사를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력서에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 아니 1년에 몇 번은 내가 했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결과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왜 했고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수치화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는 그런 습관, 그게 여러분들은 항상 오퍼레이션적인 거, 내가 루틴하게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고 별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 정량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성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엔지니어도 파이낸스도 영업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코스트를 세이빙한다던가 뭐 시간을 한다던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의 직무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계속 잡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장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랬었고, 회사의 월급을 받다 보면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조직관계, 뭐 상하관계, 아니면 뭐 성과, 고객, 여러 가지로 굉장한, 그게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집에서 애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얽히고 설키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끼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개발이라고 할 게 사실은 등한시하게 되고,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보면 또 한 달이 가고 월급 받고, 이게 월급의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못하는 건데, 제 생각은 지금은 정말 많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요. 과거에 저희 때는 뭐 기껏해야 한다는 게 외부 교육하는 거, 뭐 영어 공부한다는 거, 아니면 MBA 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회학원 다니는 거라든지. 그것도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한 의무감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자기개발 말고 지금은 정말 그 SNS도 많이 발달해 있고, 또 블로그, 유튜브라든지, 또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자기만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아니면 그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특히 링크드인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냐면 전문가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직 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온갖 전문가 집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그룹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계속 본인만의 블로그라든지 저장소에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전문성도 쌓이고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하고, 물론 국내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안에서 일촌을 맺게 되는데 그분이 했던 활동을 참 인상적인 게 그분은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활동을 해요. 본인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 물류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 번씩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모임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직을 몇 번 하시고 또 이커머스 쪽에 그 물류 쪽에 그 리더가 되셔가지고 잘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그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정말 이 안에서 그런 소극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 SNS 상에서 링크드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 교류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가 되겠고 본인만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유튜브 블로그를 만들어서 계속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누가 많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나의 전문성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 활동들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이 직장 생활에서의 하나의 전문성의 분야라도 그렇고 그것들을 내가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그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모으고 내가 창작물을 만든다던가 나만의 전문성을 가진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있는데 놀랍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보들을 빨리 습득해 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놀랄 만한 발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링크드인 같은 그룹에서는 그 자동차 회사들을 전부 팔로우를 해요. 오토 마켓과 관련된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 링크드인 안에서 그룹들 찾아서 가입을 하고 관심 있는 거 몇 개 가입을 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본인도 관심 있는 것들을 글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캡처하거나 거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요. 마켓 트렌드, 신차 발표된 거 관련된 거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캡처해서 본인만의 블로그를 하나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창작물을 만든다던가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를 유튜브를 만든다던가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챗 GPT라는 게 나와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계속 모아서 본인만의 최신 트렌드들을 계속 블로그에 모으는 거예요. 요약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의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가공해서 정리를 해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켓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최신 뉴스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게 얼마나 굉장한 활동입니까? 블로그든 유튜브든 아니면 다른 창작물이든. 지금은 취업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최신 트렌드를 계속 읽으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전문성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실 경력자가 아니고 신입사원이나 연차가 낮거나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 경험들을 내가 계속 쌓아가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쌓으면서 관심도를 계속 보여주고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면접과 이력서, 서류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계속된 활동들, 일관된 노력들을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툴이 바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플러스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이 계약직이나 인턴이나 파견직이든 일단 사회 경험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나서 나랑 맞고 안 맞는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중소기업이 나랑 맞는지, 대기업이 나랑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현장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채 더 없어져.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요즘엔 똑똑하시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아쉬워서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지금 한번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